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치시대인재 수학스쿨에서 2학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는 수학 강사 김정문. 현우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고2 띵커스에서 준비한 수업 안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지금 없어가지고 하나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저랑 현우람 선생님의 여름방학 시간표 일단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그 다음에 공동 테스트, 그리고 저희 컨텐츠들 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리닉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띵커스 수학 강사 김정문입니다. 일단은 저부터 시간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여름방학, 25년 여름방학에는 오전에 스파르타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전에 학원에 일찍 등원을 한 뒤에 점심 먹고 나서, 물론 점심을 제공하진 않는데 점심 시간 이후에 클리닉 시간을 확보해놔서 학생들이 특별히 학원 시간표가 없다면은 학원에서 남아서 클리닉을 직접 진행하고 숙제를 당일날 해치우고 가는 수업이죠. 그래서 수학2 10번과 미적분 9번을 해서 수학2와 미적분을 같은 과정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후 시간에는 미적분 실력반과 기본반이 오픈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학생들이 방학식을 치른 이후에 이제 오픈되는 수업인데, 미적분을 조금 선행을 좀 잘 해둔 친구들과 아니면 이번에 미적분을 처음 하는 친구들, 또는 미적분 선행을 한 번 정도는 했지만 거의 많이 잊은 친구들을 위한 기본 수업이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녁 수업에는 기존의 학기 중에 진행되던 이제 정규반이 운영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2학기 내신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학2 과목으로 월목에는 A1 정규반, 그리고 화금에는 S 정규반 수업을 기존 요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개강하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스파르타나 이제 미적분 실력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한 이후에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21일 월요일, 그다음 21일 월요일 날 개강이 되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저녁 수업이다 보니까 그보다 한 주 일찍, 그래서 이제 15일과 14일 월요일 화요일 날 각각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반, 미적분 기본반도 이제 오후 수업이라서 사실 이제 방학식 하고 나서 개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 수업이 하루 껴있다 보니까 전주로 좀 한 주 땡겨갖고 회차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진행이 되는데 학교 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저녁 수업으로 하루만, 첫날만, 개강날만 저녁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방학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점심,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 이런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저런 수업과 어떤 차이는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항상 많이 주시는 것들을 몇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파르타반과 정규 A1반의 차이가 있느냐. 사실 제 수업을 계속 겨울방학부터 들어왔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스파르타 수업과 정규 A1반 수업의 난이도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2 과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투 실력 심화 10회, 그 다음에 수학2 실력 심화 10회 해서 완전히 같은 난이도, 완전히 같은 교재, 같은 수업 플로우를 가지고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수업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파르타 수업은 3시간 반 수업이고 정규반은 이제 4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테스트를 좀 더 길게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규반에서. 또는 수업을 조금 더 제가 천천히 진행하는 날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조율해가지고 완전히 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업을 들었지만 완전히 같은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2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 겨울 스파르타 때 수학2 수업 같은 경우 수학2를 완전히 처음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제 권장상으로는 한 번 이상 보고 왔어야 된다, 지난 겨울 기준으로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없진 않았는데 대부분 힘들어했고 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업 기준으로 한 번을 수강을 했던 친구들이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이번 여름방학 기준으로는 최소 2번은 보고 오는 상태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첫날 이제 인적사항 조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최소 2회 이상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행이라는 게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예 한 번도 안 봤다든가 한 번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선택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듣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업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한 번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수학2 그래서 준비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느냐 하시면, 회차 말고 이제 준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하나 있죠. 여름방학 직전에 기말고사 끝난
직후죠. 그때 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뭐 2주 정도 가까이 시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에 이제 준비를 좀 한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뭐 센이나 뭐 이런 고쟁이 같은 기본적인 유형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좀 살려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겨울방학 때 본인들이 수강했던 수업들에서 있었던 자료나 교재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고 뭐 영상이 제공되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 시간은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강 같은 걸 통해서 준비해오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인강은 볼륨이 좀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는 해오시되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오면 수업을 따라가기 좀 더 분명히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S정규반에 대한 얘기인데, 정규반 S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느냐. 왜냐면 이름이 심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개념 설명은 되는지, 뭐, 문제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좀 주세요. 자, 일단은, 당연히 이제 개념 설명 위주의 수업은 당연히 아닐 것인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간단한 공식 요약은 하겠지만,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제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이제 여름방학부터 조금 한 템포 빠르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뤄지는 문제들은 당연히 모의유사나 수능 기출 문제들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문항들을 풀기보다는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학 2 과목을 한번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뭐 선행을 하면서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일지를 하더라도 제가 한 번씩 다 다듬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유사 기출 문제 위주로 수업이 일단 진행이 될 거고 아주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기 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 이하의 적당한 난이도의 킬러 문제들 중 주요 문항들까지는 다뤄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난이도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뭐 좀 까먹었다 하시면은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오면 좋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파르타반은 어쨌든 이제 방학 때만 진행되는 특강이다 보니까 이후에 정규반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수업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항상 많으신데 일단은 스파르타반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진행되는 공동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반 학생들과 같은 시험지로 이제 같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기 위해서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이 거의 종료될 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만약 정규반으로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레벨의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학원의 입반 테스트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현도남 쌤, 자, 네. 다음은 이제 미적분 수업 관련해서인데, 미적분은 일단은 스파르타 반에서 진행되는 미적분 수업과, 그리고, 이거 지워달라고 앞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 스파르타 반에서 진행되는 미적분 기본 수업과, 그리고 이제 따로 오후에 특강이 열리는 이제 실력 수업과 기본 수업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 수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분 기본 수업은 스파르타 반에서 진행되는 미적분 기본 수업과 동일해요. 자, 물론 스파르타 반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수업이죠. 오전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번 방학 스케줄상으로는 회차가 하나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반, 오후에 열리는 기본반은 10번으로 기본 세팅을 해놨는데 스파르타반에서는 9번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잘 조절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오후 수업에 진행되는 기본 수업은 3시간 반씩 10번으로 구성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처음 보는 학생들, 미적분 완전히 처음 보는 학생들이나 한 번을 봤지만 거의 잊은 친구들이 주로 수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기준으로는 기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손들어 보라고 해서 뭐 미적분을 처음 보는 학생들 얼마나 되니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연히 너무 겁먹고 올 필요는 없고 주로 공식이라든지 딱 기본적인 개념들만 소개를 하는 거라 워밍업 하는 정도의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정도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적분 실력반 수업입니다. 실력반 수업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은 회차부터 좀 차이가 있죠. 실력반은 8회밖에 안 돼요. 일단 완전히 컨셉이 다른데 요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이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기억이 잘 남아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수업은 없다. 개념 수업은 없고 이렇게 공식을 막 이런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었지 않은 기본적인 공식 소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식에 대한 어느 정도 활용을 익숙히 해본 친구들 그리고 여름방학 직전에 어느 정도 그 기억을 살려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좀 특징이 있다면은 모든 단원을 다 다루지 않고요. 미적분에서 중요한 단원인 이제 크게 이제 3단원 정도인데 이제 수열의 극한과 급수, 그다음에 미분 파트, 적분 파트 이 중에서 당장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이제 듣는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미분 파트와 적분 파트 위주로만
8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회차가 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8번이면은 미분 적분 파트를 둘러보기 충분하고, 뭐 중간중간에 있는 조금 마이너한 단원들, 뭐 물질 운동이라든지 이런 파트들도 따로 다루지 않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파트만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에서 다뤄지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수학 때 이제 심화반과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 위주로 다룰 거고요. 이제 쉬운 4점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4점에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뭐 적당한, 아주 어렵지 않은 킬러 문제들 정도까지는 수업에 소개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제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3에 올라가면서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난이도까지를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미적분은 수학2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반 수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조금 적고, 이 실력반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에 해당 사항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2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미적분 공식에 대한 어느 정도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했어도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그다음 이제 여름방학 개강 전까지 남는 시간을 미적분 실력반을 위한 약간의 이제 워밍업을 해 오시는 게 꼭 필요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지 이런 걸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주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실력반 수강을 희망한다면, 그리고 실력반 수강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반드시 준비를 해와야 된다고 꼭 강조해서 얘기를 거듭해서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적분 기본반을 위한 준비인데, 이건 오히려 안 한다. 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까지 이제 미적분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약간 반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진행하는 기본 수업은 정말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뭔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오면 그 수업과 그 수업이나 어떤 공부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싸리 한 번도 안 봤다, 아예 난 한 번도 안 봤고 이번에 기본을 처음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히려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중복이 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2 예습을 하고 수학2 집중적으로 수학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본반에 위해서는 아예 준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수업이 친절하게 진행이 되고 개념 위주로, 정말 공식 위주로 소개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크게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걸 제가 아니까 준비를 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후에 미적분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사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이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는 고3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적분 준비는 어떻게 2학기 때 연장이 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참 많이 주시고, 제가 이제 수업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일단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어떻게 준비를 이어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신 기간에 내신에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기에 분명히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확보가 될 텐데, 그 기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화망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뭐 영상으로도 찍고 수업 때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좀 구독 같은 거 눌러 두시고,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뭐 한두 달 뒤라도 저희가 올렸을 때 그때 그거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2학기 때 공부하는데 이제 공부 방향을 잡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 수업과 관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띵코스의 수학 강사 현은합입니다. 저의 시간표를 좀 안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전에 진행하는 스파르타 수업과 이제 오후에 진행하는 미적분 특강, 이 두 반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녁에 진행했던 정규반들은 이제 월수금 A2, 그리고 저녁에 A3 이렇게 네 반을 진행합니다.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문 쌤과 다르게 저희 반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2만 깔끔하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7월 21일 월요일부터 이제 3주간 금요일까지 15번에 걸쳐서 수학 2 전범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월화수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월화수 3회 동안은 중간고사 범위에 조금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를 문제풀이와 심화 개념 정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A2와 A3 스파르타 이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날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A2와 A3와 스파르타가 모두 동레벨입니다. 사실 동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교재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르타와 A3는 수학2 기본과 실력으로 동레벨이고 A2는 실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름방학에는 A2와 A3 스파르타 이 세 반이 네, 두 개의 레벨로 나뉘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A2에서 실력반이라고 해서 뭐 개념을 다 했지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기억만 조금 되찾아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숙제로 넘기고 조금 학기에서 필요한 조금 어려운 문제, 트렌드한 유형들 이런 것들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A3와 스파르타는 조금 더 이제 좀 필수적인 유형들을 많이 다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2를 처음 하거나 이제 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인데 수강이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소규모, 이게 그 과외라든지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 꼼꼼하게 뭐 천천히 이렇게 막 풀 시간 주고 이렇게 하던 수학학원에서 대형 학원으로 많이 옮기시는 시기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이렇게 좀 대형 학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본 친구들이 꽤 많이 오는데 수학2의 선행 정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A2는 이미 입반 테스트를 거쳐야 올 수 있는 정규반이기 때문에 수학2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입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범위가 수학2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스파르타와 A3는 제가 아예 그냥 처음 하거나 물론 실제 처음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하거나 기억이 거의 없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설계한 거기 때문에 선행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아무리 이제 내용적으로 좀 쉬운 것들 또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수업의 속도감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 정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모의고사 등급, 모의고사 점수가 리스크가 없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의고사 6월 고의 모의고사 등급이 뭐 2등급이거나 3등급 상위권 정도까지면 수업에 이해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3등급 중반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감의 형태에서 계속 이제 3시간, 4시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이제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날지 안 날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많이들 시중 문제집 정도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의 소스를 뭐 EBS, 기출문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합쳐서 저희 강의에 도움이 되는 문제로 구성하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으로 보긴 좀 쉽진 않지만 A2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품, 뭐 블랙라벨의 2스텝 정도? 이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와 A3 같은 경우는 뭐 1품, 뭐 센수학 비슷할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제 C스텝의 내용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중 문제집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A2가 더 위의 레벨인 건 알았으니까 이제 A3와 스파르타 중에 고민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반이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스파르타와 A3 정규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진도 교재와 숙제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방학 시간을, 오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을 잘 챙길 수 있고, 뭐 오전 시간에 뭐 잘 일어나고, 좀 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억지로 스파르타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뭐 숙제의 성취도가 혼자 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오전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싶다. 강제적으로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스파르타 프로그램의 그 일정 수업에 대한 그 수업에 대한 숙제를 다 끝내고 가는 프로그램이 더 잘 맞다. 우리 아이에게라고 하면 그렇다면 스파르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뭐 저녁 시간 뭐 이용해서 이틀에 한 번 수업 있는 텀을 잘 이용해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숙제는 뭐 내가 알아서 잘 한다. 뭐 그런 뭐 아침도 다른 과목 하면서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스파르타 반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뭐 A3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정규반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파르타 한 다음에 학기 정규반은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공동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공동 테스트로 이제 저희 띵커스의 김정문 선생님과 제 반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틈틈이 본 시험들, 단원 평가들도 종합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스파르타 친구들은 어쨌든 정규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다 이제 S부터 A3까지 배분을 드려서 이제 이어가시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적분은 이제 화목토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반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 미적분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약간의 회의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과목으로서 미적분을 고르냐 확률 통계를 고르냐가 지금 고2 친구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뭐 수학을 좀 곧잘 하는데 좀 애매한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을 별도로 찍어야 될 정도로 좀 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미적분을 이번 여름에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미적분을 한번 해볼까라는 것은 뭐 수학이 막 너무 힘들거나 뭐 수원 수투가 아예 안 돼 있거나 뭐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미적분을 여름방학에 이번에 하냐 마냐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미적분 과목이 나한테 잘 맞는지 그렇게 주위에서 겁을 많이 주고 또 우리는 뭐 만약에 한 번 더 수능을 보게 된다면 쓸모가 없는 과목이고 해도 그래도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3주, 4주간의 이 기간은 짧지만 되게 유용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름방학에 좀 기본 반이니까 한번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뭔가 좀 수원수도 좀 복근되고 좀 2학기 때 챙기면 할만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미적분 확통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적분의 선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수투 사실 수원도 좀 중요합니다. 앞부분을. 그래서 수원 수투에 대한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미적분 여름방학 특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 50명쯤, 40명, 50명쯤 왔던 것 같아요, 매년. 그 중에서 미적분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이 3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하면 47명은 정말 처음 보는 친구들, 3명 정도가 뭐 한 번 봤다, 뭐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반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선행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수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지 감각까지도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뭐 2등급 이내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스파르타와 미적분을 같이 듣는 것, 뭐 정규반과 미적분을 같이 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가능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항상 있습니다. 스파르타 수업을 하다 보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명이라고 잡았을 때 한 10명 정도의 친구가 항상 매년 여름방학 때 스파르타를 들으면서 미적분 특강을 같이 들어요. 처음 명단에 같이 있는 거죠. 실제 처음 수업도 같이 오고 그런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12명 정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수학을 8타임을 듣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종강 때쯤 보면 한 3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8명, 7명 어디 갔냐? 수학2만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적분을 해보니까 앞부분 한 두세 강만 들어도, 이게 지금 내가 여름방학에 감당할 수 있는 수업이다 아니다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스스로 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판단,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8번의 수업을 일주일에 수학을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당장 필요한 수학2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좀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의견보다는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11명, 12명 정도의 친구들 중에서 3명 정도만 만강을 했다는 거, 나머지는 다 수투에만 집중하고, 미적분을 이제 도중에 그만뒀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규반과 미적분은 약간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규반과 미적분은, 실제 제가 미적분 특강을 오후 시간에 항상 A2 정규반과 크로스로 편성을 해둡니다. 그 이유는 저의 최소한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제 2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는 친구들이 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요일이라도 좀 갈라놓자. 그래서 월수금 A2 정규, 화목토 미적분 오후 이렇게 좀 편성해놓으면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씩 수학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해놓는 거고, 실제 스파르타와 미적분을 같이 듣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완강 비율이 꽤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A2 정규를 들으면서 미적분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투랑 그런 것들의 성취도에 생각을 잘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업에서 제공되는 뭐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다음에 공동 테스트, 혹은 클리닉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포트입니다. 자, 리포트는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뭐 숙제는 얼마나 잘 수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테스트는 그날 본 테스트 결과는 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문자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올해 겨울 방학부터 해서 저희가 아예 조금 더 틀을 짜가지고 조금 더 이제 데이터들을 편하게 관리하고 좀 이제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포트는 크게 현장에 오는 학생들,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서 종이 리포트도 나가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하원하기 전에 종이로 된 A4 용지로 된 이제 성적표 같은 걸 받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그날 성취도라든지 뭐 숙제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관련한 점수, 뭐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종이로도 제공이 되고 학부모님들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문자로 링크 하나를 드려요. 사이트 링크 하나 드리면은 거기에 학생 개인정보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면 그간 이제 받아봤던 리포트들도 종합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당일날 이제 저희가 리포트가 업로드 됐습니다. 이게 문자가 나가면 당일날 수업은 어떻게 잘 등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종이 리포트 이제 지면으로 된 리포트만 받아보는 건 아니고 학생들도 이제 언제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도 이제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제 정규반 A1반에서 얼마 전에 종강할 쯤 해서 어떤 한 학생의 리포트 화면을 캡처를 해왔고요. 이름과 학교는 가렸고, 파이널 4회차 수업의 리포트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출결 및 과제 성취도, 뭐 정상 등원을 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체크해서 적어드리고, 그리고 그날 나간 리뷰, 그러니까 수업에서 진행된 본교재, 제가 수업에서 진행했던 문항들을 다시 푸는 리뷰 과제, 그래서 본교재나 테스트 리뷰, 그다음에 워크북은 얼만큼 했는지, 뭐 개수는 몇 개였고, 그중 몇 개의 문항들을 수행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이제 백분위로 표현도 하고요. 반평균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 특성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바쁘거나 좀 단원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반 친구들이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만 딱 봤을 때, 수치로만 봤을 때는 내가 숙제를 많이 안 해왔나? 우리 아이가 숙제를 많이 못했나? 우리 아이만 못했나? 이렇게 좀 정보를 조금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단원이 좀 어렵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숙제를 다 여기게 숙제가 좀 많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학생들의 반평균 성취도 평균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균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과제 성취도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수미로 수미가 이제 요즘 학생들 수미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옛날 사람들이라서 일단 기획할 때 수미로 했는데 뭐 학생들도 이제 여기에 적응을 좀 해서 본인이 순지 운지 민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수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바뀝니다. 수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90% 이상 항상 해와야만 수를 이제 부여를 하는데 이제 우 같은 경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나 미를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몇 %까지는 바운더리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매번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가 떴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리닉에 조금 이제 오게끔 권유를 한다든가 이제 미가 반복돼 있을 때 좀 보기가 흉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로 바꾸기 위해서 재검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요거 보면서 좀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합성취도 분포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 이게 점 하나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있고 지금 반 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수에는 몰려 있는지 뭐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온 이런 나쁜 친구들이 얼만큼 밑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매번 이제 달라지겠죠. 그날 등원하는 학생 수에 맞춰서 달라지는 게 모습을 행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알림장. 그 리포트 안에는 알림장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숙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제 교재 종류가 좀 많을 때도 있을 테니까 몇 번부터 몇 번 문장까지 뭐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만 풀어와라. 이런 거 알림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클리닉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장소 같은 것들도 항상 안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과제 성취도, 이 종합 성취도가 수업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성취도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연히 아까 이제 그 학생의 것이 아니긴 한데 수가 없네요. 네, 이런 경우들은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종이 같은 이 리포트 같은 걸 달라고 해서 보면 딱 보입니다, 한눈에. 그래서 이 자식이 미가 많이 깔려 있네.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제 미었는데 이때는 동영상이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채워서 재검받아서 이제 수나 오로 좀 올려서 좀 미흡한 부분을 채워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에 좀 이제 편리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뭐 이제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뭐 한눈에 딱 캐치가 될 거고 일단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잘 캐치가 되게끔 어떤 요일에 어떤 단원을 수업했고 그날 숙제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정상 등원을 했는지 뭐 결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뒀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수업 때 복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 복수 테스트에 진행되는 이제 결과물들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전체 평균이라든지 상위 30% 평균 그리고 최고 득점 몇 점이었는지 또 오답률은 뭐 가장 높은 문항이 뭐였는지 그리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단원명들이 이제 기입이 돼 있어서 어떤 문항들이 어떤 단에 출제가 됐고 정오사항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떤지 정답률은 어떤지 그리고 배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표에 잘 이제 보이게끔 정리를 해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날 채점 결과를 확인할 때 요거부터 펼쳐보는 편이에요. 학생들 되게 재밌는 게 이걸 이렇게 약간 몰래 종이로 이제 나간다고 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남들 옆에 있는 친구 못 보게 무슨 이제 카드 게임 이제 패 이렇게 까듯이 몰래 이렇게 보더라고요. 본인이 몇 점인지 이렇게 보려고. 자, 재밌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성취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날 평균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이렇게 커트를 나눠서 그날 A 등급이 A라는 이제 그레이드죠. A 그레이드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는지, 그다음 B 그레이드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는지를 항상 그날 변동되는 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상위 30% 안에 들었는지, 즉 A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상위 10%, 그다음에 뭐 1등인지, 뭐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단원별로 어떤 번호에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가 이제 체크가 돼 있다 보니까 단원별로 어떤 단원에 좀 취약한지 알아볼 수 있게끔 뭐 각 단원명에 몇 문제가 출제됐고 몇 문제를 맞췄는지를 몇 중 몇에서 정답률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한번 우연히 조금 뭐 특정 단원을 잘 소화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여러 회차를 지켜보다 보니까 특정 유형, 뭐 등차 수열 유형이 계속 정답률이 100% 안 찍히고 뭐 3개 중 1개, 3개 중 2개, 뭐 5개 중 4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답이 나온다, 꾸준히 나온다 하면은 그 단원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다가 저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 성적 추이.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본인의 100분위를 이제 회차별로, 수업별로 해서 일단 본인이 어떤 식으로 등락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끊겨 있는 부분들은 그날 이제 영상을 봤거나 동영상에서 결석이어서 아마 이제 끊겨 있는 거일 거고, 지각을 하면은 이제 흰색 동그라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좀 유독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 이날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봤니? 했는데 뭐 지각이면 뭐 지각으로 인해서 좀 점수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이 친구는 뭐 지각으로 표현된 게 없긴 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흰색 동그라미에 표현돼서 어느 날 지각을 했구나로 좀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시험 봤던 것들을 이게 색깔을 지정해서 내가 현재 이런 추이의 끝에 지금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구나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기 중에 진행됐던 리포트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을 요 선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고요. 뭐 중간에 비해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적이 안정적으로 지금 뭐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랑 뭐 상담을 한다던가 하면은 보통 리포트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제가 제 개인 노트북에서 리포트를 열람해서 뭐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뒤에서 소개드릴 공동 테스트 리포트 성적 같은 경우도 여기에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어떻게 되어 있고 평균과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반 평균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본인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도 이제 한 번에 종합해 볼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 그레이드를 받았을 때 뭐 1점이니 2점이니 3점이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날 학생들한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쿠폰 제도, 뭐 쿠폰을 제공하는 단서로도 쓰고,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빌보드. 어딨지? 네. 그날 학생들 상위 30% 안에 들은 친구들은 뭐 1점씩, 상위 10% 안에 든 친구들은 뭐 2점, 1등은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희가 뒤에다가 뭐 어떤 학생들이 뭐 등수를, 이제 이름은 가리겠죠? 이름은 어느 정도 가려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날 누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좀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리포트에도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빌보드를 이제 그날 빌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점수를 어떻게 누적시켜 왔는지도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락 같은 것도 마치 주식 같죠, 그렇죠? 뭐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한 등수가 올랐구나, 나는 한 등수가 제껴졌구나, 나는 유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장치를 좀 마련해 뒀습니다. 자, 일단은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매번 수업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요거를 저희가 지난 겨울에부터 기획해서 시행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이런 수업과 관련해서 잘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좀 문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공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포트에 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띵커스가 진행하는 공동의 영역 두 번째 공동 테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 방학과 학기 중 모두 공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공동의 테스트인데요. 김정문 쌤의 수업하는 반, 그리고 제 반, 모든 반이 같이 보는 시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A3, A2, A1 S반 전체, 그리고 스파르타 두 반, 총 6반이 모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 시험지 같은 경우는 뭐 객관식이 16문제, 단답형이 6문제 정도의 구조라면, 저희는 조금 점수에서의 이런 랜덤성, 좀 찍어서 맞추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적나라한 실력의 이제 등수로 연결될 수 있게 단답형을 이제 50%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공동 테스트를 총 4번 진행하는데요. 범위가 나감에 따라서 1, 2, 3단원 나갔으니까 이제 이 단원을 묶어서 보자라는 중단원을 묶어서 보는 형태의 3번,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 몇 개의 단원, 마지막에 몇 개의 단원을 제외하고 전범위로 진행하는 파이널, 이렇게 4번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4번의 시험을 동일한 반영 비율이 아니라 중단원은 3번 합쳐서 50%, 한 17% 정도씩 반영이 되겠죠. 그 파이널은 50%를 반영해서 총 100%로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2학기 때 학기 정규반으로 넘어갈 때 스파르타 친구든 뭐 기존의 정규반이든 뭐 어느 반으로 갈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장치로도 사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학원 자체 입반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정규반의 4반, 학기 중에 S, A1, A2, A3 여기를 가는 장치로서 조건이 되는 거지, 같은 뭐 A2를 받았는데 A2에 다른 선생님을 가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학원 입반 테스트를 보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 테스트 4번은 이제 1번, 2번, 3번,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단원 느낌의 시험 범위고요. 마지막 사회가 파이널이겠죠. 파이널은 마지막에 2단원 정도를 제외하고 전범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테스트는 사실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두 번째로는 시험 자체의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좀 동기부여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동 테스트를 모두 진행한 다음에 이 시험지는 김정문 쌤과 제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문제를 배치했는지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정답률이 유독 낮은 이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 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시험지 자체를 피드백 해주는 거죠. 그죠? 피드백 해주고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5점 차이에 60명이 붙어 있다. 학교 시험지는 실제 그런 구조다. 좀 정신 차려서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신적인 무장을 하자. 한 문제 차이에 60등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코멘트들을 저희가 공동 테스트를 보고 2, 3일 이내에 카페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 시험에서 내가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겠구나.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데 필수형을 틀렸구나 라는 것을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피드백을 작성해서 드립니다. 공동의 영역으로요. 두 번째로는 사실 더 큰 거는 동기부여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뭐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실제 겨울방학과 1학기에 공동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봤더니 너무나도 이제 아이들이 과몰입을 해요, 이거에. 그러니까 좀 뭐 자기의 반이 어디 레벨이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 300명 가량의 표본에서 내가 지난번에는 몇 등 했는데 이번에 좀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일종의 매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좀 저희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공동 테스트 리뷰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모든 데이터들 다 작성드리고요. 그래서 이 반이 평균이 몇 점인지, 상위 30% 몇 점인지,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 1등의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걸 작성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반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그 반에서 학교 이름을 적어주면 너는 138등이야, 넌 3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 반에서의 그런 몇 등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학생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겨울방학에서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의 표본이 공동의 테스트를 봤었고 거의 학교 하나보다 더 큰 인원일 수 있죠.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300명은 더 넘는 인원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물론 이제 반대로 너무 강박을 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고 보는 것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조금 더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진짜 30등 올라갔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당장의 학교 시험지에서 성적표는 본인의 등수만 알게 되죠. 몇 점의 사이에 몇 명이 붙어 있고 이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한 형태로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아주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넌 이 시험에서 몇 퍼센트의 백분위를 가졌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시험마다 이 시험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이 점수, 이 등수대로 간다면 정규반을 갔을 때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여기에 가능권이다라는 글을 항상 같이 작성을 해드립니다. 방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커트라인과 조건부, 이 학생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평소의 테스트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 정도의 점수면 이 정규반은 좀 가능권이야 할 수 있어 라고 가이드를 제시하면 좀 막연하게 내가 몇 점이네, 몇 등이네, 우리 반에서 몇 등이네, 몇 퍼센트네 이게 아니라 좀 더 위아래로든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좀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 실제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죄송해요. 여름방학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을 진행할 것 같은데, 스파르타 김정문 쌤 반과,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미적분을 넘어가는 거와 별개로 딱 4번이니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트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수업에서 제공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저희 진도 교재인 에티튜드 본 교재가 수학 2 기준으로는 이제 상학원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뷰 교재가 제공이 될 텐데, 이 리뷰 교재는 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교재의 복사본 같은 거, 사본이라는 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 풀었던 문항들을 분명히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과제에 이 리뷰라는 교재를 풀어오는 것도 이제 숙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인 이 본 교재에 있는 문항들만 이제 개념 페이지 같은 좀 불필요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문항들만 모아놓은 리뷰 교재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 제공이 되는데, 수업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항들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워크북 제공되고 그에 딸린 서포트, 보통 이제 해설지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해설지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포트라고 이름을 또 따로 붙여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리뷰. 뭐 어지간하면은 항상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매일 진행되는 반이다 보니까 간혹 테스트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테스트가 있는 날은 테스트를 다시 이제 점검을 해오는 이제 그런 과제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틀린 문항들을 이 테스트 리뷰에다가, 시험지 원본이 아닌 테스트 리뷰에다가 체크해서 풀고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워크북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우람 쌤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전 레벨을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본인 레벨에 맞는 과제를 풀 수 있게끔 이 소스를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이제 수학2니까요. 이제 수학2의 이제 문항들을 1레벨부터 8레벨까지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 교재별로 이렇게 3레벨씩 1, 2, 3레벨을 묶어서 L4, 겨울방학 때 진행됐던 교재고, 그 다음에 2, 3, 4레벨을 이제 묶어서 L3,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요 미니는 이제 미니 테스트인데, 이제 A 스텝과 B 스텝 문항들을 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문제들을 뭐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그러니까 단원 종합 테스트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는 미니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L2는 3, 4, 5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3 레벨에서 2, 3, 4레벨의 이제 문제들을 갖고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으면, L2 레벨은 L3의 B 스텝이 A 스텝으로 내려와서 그냥 이어서 이제 풀 수 있게끔, 너무 독립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한 레벨 높은 레벨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레벨씩 중첩을 시켜놨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1, L0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제 L3, A2반 A3반이죠. A3반 같은 경우는 L3 레벨부터 출발이 되고, L2는 A2, 그 다음에 L1은 이제 A1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기로 넘어가게 돼서 학기 중에는 한 레벨씩 이제 다운이 되면서, 다운이 아니죠. 실제로는 업이 되는 걸 텐데, 다음 레벨 교재들을 이제 풀게 되는 식으로 연결성 있게 가게끔 이제 진행시킬 거고, 이제 간혹 가다가 반 레벨에 비해서 본인의 실력이 조금 더 뭐 급속도로 뭐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면 다음 레벨의 워크북을 저희가 따로 권유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디테일하게 워크북 레벨을 좀 조정해 놨다라는 거. 그리고 S반 같은 경우는 L1의 일부 문항들을 제가 따로 선과제로 제공을 하고, 메인으로는 L0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기 중 넘어가게 방학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북 이제 소스 레벨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있네요. 다음. 지울까 이거? 다음은 이제 서포트입니다.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사실 수업에서 제공되는 저희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수학 문제라는 게 본인이 얼만큼 반복 훈련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모두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이제 스스로 뭐 문제를 풀고 틀린 문항들을 점검하고 할 때 항상 이제 해설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현장에 계신 클리닉 선생님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지도를 받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돼서, 그 학생들이 보는 자료들의 퀄리티를 크게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계속 이렇게 서포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웬만한 콘텐츠들은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서포트 작업을 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가독성. 학생들이 혼자 읽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애초에 뭔가 어떤 문항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있을 때 이제 해설지를 읽을 텐데, 애초에 어려운 내용들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워서 봤으면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가독성까지 떨어지는 상태로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전혀 이제 공부할 의욕도 나지 않을 거고 뭐 내용 이해도 잘 안 될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뭐 시각적으로든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파파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서포트를 제작하고 있고 당연히 이번 여름방학 때 제공되는 컨텐츠들도 전부 다 이런 서포트 작업이 돼서 이제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실 자료 때문에 수업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정도로 정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학생들이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오답 노트입니다. 뭐 당연히 오답 노트 필요하죠. 이제 저희는 이제 오답 노트를 이제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 필수 과제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이 필요한 문항들만. 그러니까 사실 틀린 문항들을 모두 다 오답 노트화해서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틀린 문항이라고 해서 다시 꼭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정말 간단한 계산 실수에 불과한 문제들까지 오답 노트에 누적이 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직접 기록을 해서 뭐 몇 페이지에 어떤 문항들, 테스트에 어떤 문항들이 오답 노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오답 체크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오답 체크표에 맞춰서 뭐 1, 2차, 2차, 3차 오답 노트를 계속 갱신해서 수업 때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방학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워낙 학습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답 노트까지 소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초반에는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방학 이제 후반부 갔을 때는 오답 노트까지는 다 완전히 소화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오답 노트를 당장 소화를 못 하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학 끝나고 학기를 넘어가기 전에 또 텀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시간에 방학 동안 만들어놨던 오답 노트를 좀 점검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의 문제집이 된다라 생각하면 되니까 좀 오답 노트를 그냥 만들어만 둬더라 하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오답 체크표에 매시간 본인이 희망하는 문제들 다시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을 기입해서 뭐 7차, 8차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방학 끝난 다음에 잠깐 시간이 뜰 때 그걸 풀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오답 노트를 풀다 보면 또 본인이 여러 번 풀어서 오답 노트를 몇 번 풀다 보니까 뭐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전히 극복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문항이 되겠죠. 그때는 오답 노트에서 이제 삭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삭제하고 싶은 문항은 몇 차 오답 노트에 몇 번 문제를 삭제하고 싶으냐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이 문제는 좀 빼주세요 하면은 다음 갱신되는 오답 노트에서는 그 문항이 빠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학기 중에는 특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교재가 없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가까워왔을 때 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어떤 문제집이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오답 노트를 평상시에 잘 만들어 오다가 뭐 막판에 뭐 그런 것들을 풀어본다 하는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학 때도 오답 체크표는 제공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끝이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제공되는 기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뭐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뭐 학기 넘어갔을 때는 뭐 리부트라든지 뭐 내신 대비형 모의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공이 되는데, 일단 방학 때 한정으로 해서 제공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요약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닉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방학의 클리닉은 월화수목금 1시 반부터 5시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동의 영역이라고 해서 클리닉도 같이 하나?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같이 할 수 있나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리닉은 공동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장소가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방학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들이 다 이제 많기도 하고 이제 대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정문 쌤도 스파르타와 정규반이 이제 독립돼서 두 장소에서 진행하시고 저도 제 정규반과 스파르타를 독립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총 동시간 월화수목금 1시 반부터 5시까지 해서 4개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정규반과 스파르타 클리닉의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스파르타 클리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당일날 공부했던 거를 다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스파르타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닉에 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하기 한 이틀 전, 뭐 월요일날 개강이니까 뭐 토요일, 뭐 일요일쯤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연명부에 있는 학생들한테
네, 보냅니다. 그래서 익명 설문지를 저희가 링크를 보낼 건데 거기에 맞춰서 뭐 어느 요일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 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그리고 뭐 어떤 특이사항들, 뭐 어떤 학교에 어떤 학생인데 이 친구랑 같이 앉고 싶어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배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한 다음에 조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걸 총괄하는 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분명히 클리닉을 올 수 없다고 표시하지 않은 요일인데 그날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어머님들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제 몰래 빠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도 전화를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설문지에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자기가 화요일이랑 금요일이 안 된대. 근데 그건 이제 애 생각인 거죠. 학생의 생각인 거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다 돌립니다. 물론 이제 월화수목금 다 된다고 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지 않죠. 화요일이 금요일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확인 전화까지 해서 그게 맞다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된 대로 이제 요일에 맞게 저희가 이제 조를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정 좌석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가 단순하게 짜여지고 넌 1조 이 끝이 아니라 넌 1조인데 여기 앉아라고 하면 이렇게 좌석을 지정해 주는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보다는 저희한테 이미 공부를 배운 친구들이 꽤 많이 스파르타에 오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학생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어쨌든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학교와 이제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익히기 위해서 지정자식, 항상 여기 앉던 친구가 뭐 민석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빨리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한마디 더 건네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면 뭐 인원이 이렇게 대규모인 경우도 거의 없고, 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자기 쉬고 싶을 때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편의점도 갔다 오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시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수학 모의고사가 이제 100분을 보거든요. 1시간 40분 동안 봐서 그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두 번에 끊어서 1교시 진행하고 한 15분 정도 좀 넉넉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주고 마지막에 또 한 100분 정도 진행하는 그렇게 교시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작년에 김정문 쌤의 이제 실제 예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어디 앉을지에 대한 지적이 다 되어 있는 형태이고 학교까지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배치표를 줄 거고, 학생 거기 앉아서 공부하면서 저희가 출결 확인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좀 이제 학생들을 빨리 이 이름을 외우고 학교를 외우는 것도 빨리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길게 공부하는 습관을 이제 좀 길러야 됩니다. 뭐 이미 알아서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 10분 하고 핸드폰 잠깐 보고, 뭐 5분 하고 잠깐 보고, 뭐 이런 친구들 요즘 워낙 도파민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흔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방학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분 정도 공부하고 깔끔하게 15분 좀 길게 뭐 편의점도 갔다 오고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마지막 90분 동안 이렇게 한 덩어리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단순하게 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엉덩이 힘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앉아있는 힘도 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클리닉은 반드시 휴대폰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안 냈다가 걸린다? 그럼 그 친구는 엄청난 경고와 엄청난 호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겨울방학에는 이제 김정문 쌤과 제가 통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두 반 모두 모든 클리닉에서 학생들의 클리닉 시간에 정규반 클리닉이든 스파르타 클리닉이든 무조건 핸드폰을 거둘 겁니다. 걷어서 이제 수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시제잖아요, 그죠? 가운데 쉬는 시간 동안은 확실하게 핸드폰 해라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도파민에서 이제 해소되는 그런 식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강의 시간에서도 이제 강제로 수거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막 하거나 그러면 뭐 한두 번 이렇게 잠깐 보거나 막 전화가 울리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계속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김정문 쌤과 제가 조금 이렇게 꼰대에 가까워요.
좀 이렇게 그 예의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못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엄청난 소통. 또 그럴 거면 나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혼을 내서 관리를 할 예정이라서 이제 클리닉까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클리닉 설명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여름방학 대비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이제 수업과 관련한 내용들 영상이었고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험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이미 치른 학생들도 있고, 마저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이미 지나간 것도 물론 마음에 이제 쓰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곧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 고3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겁니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또 이제 바로 너무 처지지 말고, 이제 남은 기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좀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오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우 학생도 한마디 뭐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마이크를 네. 이건 준비된 게 없는데, 곧 뵙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